동래산 터널 조기 착공입니다. 이게 동래산 예. 터널을 원래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가치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제일 와닿았던 사실 대건 택시였어요. 네. 이 대건 택시가 좀 잘 되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간에 뭐 공약 이행률이나 그분들이 지향했던 정책들을 보면 지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분들께서 몰려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공식.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지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영도는 4년 동안 뭐가 변했나? 오늘 그렇게 한번 네. 잡아봤습니다. 영도 중구는 4년 동안 무엇이 변했나?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이제 평가를 해볼 맞습니다. 만하다. 뭐 그런 평가는 네. 당연히 공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거고. 큰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동래산 터널 조기 착공입니다. 이게 동래산 예. 터널을 원래 25년 착공 목표였지만 25년 9년에 뭐 착공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거 봉해산 터널도 김무성 전 의원께서 제안한 공약이고 또 이제 이게 사실 가시화되는데 마침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제가 지방자치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꼭 운도심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문제고 이것은 꼭 관철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전부 이제 도시재생, 그렇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5년에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2025년에 착공 계획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있어도 그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뭐 늦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야죠. 맞죠? 근데 지금 이 상황들 보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현역 국회의원께서 충의를 좀 잘 받아들여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가치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전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인구가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번 선거에 한국성 의원 선거에 제일 와닿았던 건 사실 백원 택시였어요. 네. 이게 백원 택시가 좀 잘 되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2020년 그렇죠. 예, 지원 예. 법원을 통과했는데 예. 실행이 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 되는데 이거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것도 사실 뭐 예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위기 상황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도는 지금 한 31.8% 정도의 노령인구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좀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역할을 해야 될 게 누굽니까? 그 지역의 대표는 정치인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받아야 될 일이죠. 제가 그 백원 택시 추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 트램이 1호 운영이 있잖아요. 그럼 트램을 완성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전까지 네. 정책으로 몇 년의 한시한적인 기간으로 이거 백원 택시는 충분히 유효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아쉽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무슨 저도 역량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들 표를 얻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공약이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현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논의에서 좀 배제되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역량 부족으로 이게 좀 진행이 잘 되지 못했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지원 법안은 발의가 돼 있으니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그렇죠.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높으신 연령대 어르신들을 위해서 BRT 그렇죠. 도입을 제가 이제 공약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다뤄야 된다. 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또 이 어르신들이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어도 국가가 이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알다시피 저희들 지하철 혜택도 그러니까 네, 보지 못하고 보지도 있습니다. 못하잖아요. 예, 거기 예. 계신 분들은 지하철 있어야 무슨 그게 뭐 승차라도 하지.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무임승차에게는 남의 나라 남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의 남 나라 얘기. 얘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위해서 요구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가 가면 이 문제는 다시 제의를 요청하겠다.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책을 어떻게 세우냐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하나를 하더라도 그럼요. 제대로 예. 이게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것보다 제일 더 중요한 건 책임이에요. 책임.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인드 설정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영도에 지금 수십 년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영도가 지금 23만에 이르던 인구가 지금 10만 6천 거의 뭐 절반 이상 이렇게 줄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어떤 아픈 우리들 현재 상처는 과거의 어떤 정치 세력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뭐 공약 이행률이나 그분들이 지향했던 정책들을 보면 지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사실 책임인 것 같아요. 책임인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참 당황스러운 게 저는 딴 사람을 모르겠는데 그 박성건 전 총리실 비서실장이죠. 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부산은 제일 안타깝고 아직도 이 열받고 있고 이건 무조건 국정정사를 무조건 한번 해야 된다고 하는 게 2030 엑스포잖아요. 2030 엑스포는 국가적으로 모든 걸 책임졌던 데는 국무총리실이었고 국무총리실에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브리핑도 하셨고 그리고 브리핑 본게 아니라 자기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는 될 거다. 이거는 자신 뭐 해도 별 차이 안 날 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무적인 능력과 그런 책임 없는 워딩까지도 만회했던 분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버리고 영도에 그저 예비군으로 등록을 하셨죠. 야, 이런 분들이 과연 책임이라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또 한 분은 또 장관 출신이세요. 네, 조승환 장관. 네, 조승환 장관 출신이신데 저는 좀 염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관료직에 있었다고 하는 그것도 고위 관료직에 있었고 그 고위 관료직에서 했던 일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좀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분들께서 이제 몰려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공식. 사실 그 공식 때문에 저희 중구 영도구가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지금 소멸위기까지 직면해 있는 그런 형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센TV 비오는 이슈.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구 영도구 우리 주민 여러분. 요즘 참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나라 걱정, 지역 걱정, 그리고 어려운 어떤 경제 때문에 집안 살림 걱정까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좋은 정치를 뽑으면 다 바꿀 수는 없지만 함께 뭔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전 5기의 김비호에게 이번 여러분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영도의 미래를, 중구의 미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